질병의 계절을 그리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인데요. 혹시 우리 몸이 아픈 것에도 사계절처럼 어떤 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당뇨병, 그리고 백혈병. 이 세 가지 병, 언뜻 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들 사이에 아주 기묘한, 정말 뜻밖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8월입니다. 네, 맞아요. 8월이라는 특정 시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데이터와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데이터 혁명, 단서의 보고입니다. 모든 단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였어요. 때는 2017년쯤이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동안 전문가들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뭐랄까, 말 그대로 정보의 보물창고가 활짝 열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국민관심질병 통계라는 건데요. 내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고혈압 같은 흔한 병부터 암까지 무려 160개가 넘는 질병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환자 수, 진료비, 또 연령대별 현황까지 싹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게 그냥 복잡한 숫자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차트나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엄청난 데이터로 그냥 작년에 감기 환자가 많았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끝내긴 좀 아깝잖아요. 혹시 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면 질병들 사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 같은 걸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파트, 질병의 리듬을 해독하다.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인 마치 탐정의 돋보기 같은 아주 기발한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관점을 살짝 바꾸는 거였죠. 명명이나 아픈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 아픈가에 주목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통풍 환자 수의 원본 데이터예요. 환자가 엄청 많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이죠? 선들이 막 연도별로, 나이대별로 뒤죽박죽 얽혀 있어서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통계 기법을 쓰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년 12달 중에 환자가 제일 적었던 달을 0, 제일 많았던 달을 100으로 강제로 맞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몇 명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언제 환자가 늘고 주는가 하는 그 리듬만 남게 돼요. 이걸 바로 질병 고유의 계절성 지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와, 보세요. 표준화를 딱 거치니까 그 복잡한 잡음 속에 숨어있던 통풍의 계절적 리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발견돼요. 이 리듬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그 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방법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요, 연구자들이 관련 논문 수십, 수백 편을 일일이 손으로 뒤져가면서 연관성을 찾았어요. 당연히 느리고 데이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빅데이터 계절성 분석은 어때요? 그냥 AI한테 전 국민 데이터를 통째로 주고 숨겨진 패턴 찾아봐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연결고리를 아주 빠르고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설 하나가 세워집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 서로 다른 두 질병이 똑같은 계절적 리듬을 보인다면 어쩌면 그 뒤에는 같은 원인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마치 똑같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두 사람처럼요.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의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 질병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대 청소년들한테서요, 아까 말했던 백혈병, 우울증, 당뇨병, 여기에 성조숙증이랑 선천성 기형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병들이 모두 똑같은 리듬을 보인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한여름, 7월과 8월에 환자 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급증하는 패턴이었죠. 이게 대체 뭘까요? 여름방학의 스트레스? 아니면 식습관 변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미스터리의 답이고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계절성이라는 게 평생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통풍 그래프가 딱 좋은 예시인데요. 왼쪽 10대 그래프를 보면 뭐 딱히 뚜렷한 패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60대 그래프를 보세요. 느지어롬의 환자가 확 늘어나는 아주 선명한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병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발견들을 모아서 연구진들은 질병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질병 덴드로그램입니다. 덴드로그램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계도나 개통수 같은 거예요. 보통 생물들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보여줄 때 쓰잖아요. 이걸 질병에다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단 기준이 유전자가 아니라 계절적 리듬인 거죠. 리듬이 비슷할수록 가까운 친척으로 묶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질병 가계도 덕분에 우리는 질병들 사이에 숨어있던 관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건강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방법. 그렇다면 이 발견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 파트, 의학의 새로운 수정 구슬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로 가는 길은 아주 명확해요. 1단계, 데이터로 같은 리듬을 가진 질병들을 찾아낸다. 2단계, 그 공통 원인이 뭔지 깊이 파고든다. 3단계, 이걸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절에 특히 위험한지 예측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의학이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대응 의학이었다면 이제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예측 의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개인별 위험 달력을 갖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번 달은 당뇨병 위험이 좀 높으니까 식단 관리 좀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이런 식의 맞춤형 건강 예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이 가진 고유의 리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언제쯤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 도착을 미리 예측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몸에 아픔이 찾아오는 계절을 이렇게 지도에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일기예보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